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다. 눈 한번 감아보시네. 꽉 감아보세요. 눈 떠보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안경 벗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감으신다. 뜨세요. 그냥 살짝 감아보세요. 다시 한번 꽉 됐습니다. 1차로 세균성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양방으로 치료한 다음 한방 치료가 진행될 것이다. 이 환자의 경우 조금은 더디게 치료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완치에 대한 기대는 크다. 2년 전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김미라 씨. 김미라 씨 역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는데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혈 검사를 가졌다. 엉겨 있고 그리고 뭉쳐 있고 한 것들도 좀 피곤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잘 생겨.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적혈구 속에 좀 이렇게 하얀색 보이는 것도 그러면 약간 빈혈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게 오거든. 김미라 씨는 체력이며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 항암제는 쓰지 않고 우선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료법을 택했다. 병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때로는 양방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을 한방으로만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방으로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양방 선생님도 계시니까 같이 양방적인 치료를 또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양방 치료를 해서 또 종양을 올해 71세의 나이에 정인경 씨는 고령으로 인해 척추 질환이 복합적으로 온 경우다. 여기저기 다녀도 그냥 통 수술만 하라고 그러고요. 지가 나이가 있으니까 수술은 좀 저거 하고 통증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미 척추 관절이 휘어진 상태로 신경관이 좁아져 통증이 심하지만 고령에다 몸이 쇠약해 수술을 원치 않았다. 우리의 노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다. 정인경 씨는 지금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군더더기 살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눌리지 말아야 되는 게 눌리고 있습니다. 꽉. 뚫어주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또 주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한방 치료도 하고 해서 통증을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물론 어느 게 한 과에서만 효과를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과의 치료를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효과가 더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은 미흡한 현실이었다. 암, 관절, 척추, 안면마비 등 센터 안에서 양한방 의사가 협진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의료시장 개방 시대를 맞아 의료계 전체의 상생을 위해서 양한방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방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2주 후 안녕하세요. 폐암이던 김혜숙 씨를 만났다. 잘 지내셨죠?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냥 잘 지내셨어요? 어디 뭐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지금? 유방암에서 이렇게 폐로 전이된 경우에 한 1년 반 이상, 한 2년 정도 이 정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가다가다 한 번씩 그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제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특별한 약물요법 없이 환자의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다행히 2주간 그녀는 상태가 훨씬 좋아진 듯했다. 땀이 좀 들어야지. 두께가 1.3cm 정도의 내막에 비유가 되고 앞엔 좀 더 두껍습니다. 이게 과거 2년 전이고 그때보다 현재 좀 얇아졌죠? 뒤에 게. 2년 전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띌 만큼 작아졌다. (71세의) 정인경 어르신도 달라졌다. 일주일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타야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다. 나와요? 걸을.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지금 주사 치료도 했고 뭐 찜질도 하셨고 한방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네.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잘 달래서 지내실만 하시면은 꼭 수술이 굳이 필요할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바깥에 나와서 3발자국 정도도 못 갔었어요. 그냥 너무 통증이 이상하고 그 자리에 퍽 앉아야 돼요. 그러고 그랬는데 입원하에 있으면서 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니까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고 걷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양한방 협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이용할까? 먼저 의료기관 이용 빈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양방 의원이 36.5%, 한의원이 15.9%, 종합병원이 29.1%, 협진병원이 4.1%로 나타나 아직까지 협진병원에 대한 이용도는 높지 않았다. 또 협진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2%가 자신들이 양한방 협진 진료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진 진료 후 사람들의 선호 진료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해 본 결과 매우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협진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양한방, 협진 세 분류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협진의 경우 조금 나아졌다는 반응이 양한방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매우 나아졌다는 반응도 21.1%로 높게 나타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은 이렇듯 양한방 협진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진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문 자체가 이제 의사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사실 한의학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기 어렵고 또 이제 한의과대학에서는 서양의학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이제 과목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정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양의학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안 되는 면이 좀 있죠. 양한방 협진을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가 우리 지역에서도 시작됐다. 오는 2008년 지역병원과 협력해 양한방 협진 치매 요양병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다른 분야의 협진 질환 연구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환자 중심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습니다.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방과 양방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또 우리 한의학도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양방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고 다니시는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계 전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한의계와 의학계, 양방 어느 한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시장 개방 시대를 맞아 한국의 한의계와 의학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방에 줄 거는 주고 한방도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한방의 취약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할 길이 어떻다는 걸 내서 그 합치점이 뭔지를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서
국가의 정책과 선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의료를 이렇게 국제 선진화 사회에 충분히 내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